두 번째 영상 관찰법입니다. 교재 239쪽부터 243쪽까지 이야기입니다. 관찰도 면접과 마찬가지인 방법이 있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구조적 관찰입니다. 구조적 관찰이라고 하면 표준화 그리고 연구 대상을 일정하게 통제시킨 상태에서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자, 특히 구조적인 관찰은 점검 목록이 좀 꼼꼼하게 있다는 게 주요한 특징입니다. 자, 점검 목록이란 연구 조사자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못하도록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방금 또 한번 좀 생각이 난 예인데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제 카메라 뒤쪽으로 복도가 있거든요. 복도에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시면 점검표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청결 상태라 그러죠. 뭐 변기는 깨끗한가, 뭐 세면대는 깨끗한가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깨끗합니까? 예, 아니요.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매우 깨끗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날짜가 써 있죠. 청소한 날짜가 써 있을 겁니다. 요만한 아마 표 같은 게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게 점검 목록이에요. 아주 쉽게 보면요. 자, 그리고 호텔 같은데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부자리 정리를 잘 하고 뭐 이렇게 잘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을 맞이하려면요. 그런데 잘 갖춰 놓았는지 안 그랬는지에 대해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웬만큼 괜찮은 호텔 이상의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과연 정리를 깨끗하게 잘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은 정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불시에 주기적으로 언제 감독을 하는지 모르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 일부러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게 아니라요. 꼼꼼한 점검 목록이 다 있습니다. 이불은 잘 정리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도구는 다 있는지, 이 정리정돈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각도라든가 간격까지도 잽니다. 이게 바로 점검 목록이고 구조적 관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화된 그리고 통제된 상태, 연구 조사자가 너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전부 다 갖춰놓는 그런 경우고요. 관찰 조사표라는 단어를 제가 강의 자료에 써놨는데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관찰 조사표는 다른 말로는 관찰 면접 조사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회사 면접, 기업 면접 같은 걸 가시게 되면은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있어요. 지원자가 대기실에서 과연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몰래 카메라로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찰 조사표에 따라서 채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집단 면접, 집단 토론 면접에서 관찰 조사표, 다른 말로 관찰 면접 조사표를 가지고 살펴보는 경우가 있죠. 집단 토론 면접에선 면접관이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토론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말을 A라는 지원자는 말을 한 번 했음, 한 번, B라는 지원자는 말을 10번 했음, 10번,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면접관이 채점하는데 자기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적 관찰을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관찰 면접 조사표. 자, 면접관이 관찰하고 조사하는 것. 단 이때 면접관은 질문을 하고 지원자가 응답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알아서 각자 하는데 면접관이 그걸 살펴본다는 얘기죠. 두 번째, 비구조적 관찰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환경,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 특히 새로운 연구, 탐색적 연구를 할 때 한 번쯤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말 연구 조사자가 나름대로 혼자서 연습과 훈련을 거치고 그리고 기존의 연구를 많이 검색한 상태에서 일단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한 번쯤 가보고 살펴보겠다. 근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연구 조사자가 얼마나 관찰력이 좋은지를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관찰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관찰법을 쓰는 게 이게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언가를 예리하게
그 밝혀내는 능력이 있다든가 현상의 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뒤에 이면을 밝혀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비구조적 관찰을 통해서 자신이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상태에서 이런 건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감이 좋더라도 그런 연습과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번쯤 현장에 뛰어들어서 비구조적 관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 그리고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어떤 현장의 분위기가 흘러갈 때 그걸 좀 잘 관찰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비구조적 관찰은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기자들이요, 신문이나 언론, 방송 기자들이 특별한 현장을 갔을 때 이런 비구조적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당사자와 인터뷰도 하고, 어떤 상황 설명도 좀 들어보고 취재를 하죠. 이럴 때가 비구조적 관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어느 정도 훈련을 해가긴 하지만, 자, 그 돌발 상황과 이런 변수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감각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간접 관찰인데요. 이거는 연구조사자가 현장에서 즉시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흔적 같은 걸 파악하는 증거, 우리 대한민국은 KCSI죠. 과학 수사를 할 때 보통 이런 게 쓰이는데요. 흔적, 자, 이 신발의 이 밑바닥이요. 자, 이것을 보고 뭐 그 사람의 발 그 크기라든가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있고요. 가장 강력한 간접 관찰은 지문이죠. 우리 10개 지문, 그리고 모발,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흔적 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기 왔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 행동의 실말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그 사람 행동의 어떤 규칙성을 보고 아마 현재도 이럴 것이다 라고 개연성을 가지고 추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 관찰이죠. 자,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걔 지금 뭐하니? 지금 걔 자고 있을 거야. 왜? 계속 그랬으니까. 맞죠? 그러면? 야, 걔 지금 어딨냐? 걔 도서관에 있을걸? 왜? 걔 오늘 뭐 토요일인데 걔 요새 뭐 토익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있을 거야.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바로 간접 관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학에서는 간접 관찰을 좀 간접 관찰에 관련된 증거나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더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자, 간접 관찰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우리 CSI, 과학수사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채취하고 사진을 찍고 때로는 형광물질 같은 거 바르죠. 그리고 가루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앉는 소파나 땅에 가라앉아 있는지 보고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등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지 끝에 흙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신발을 잘 닦았더라도 바지 끝단에 흙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산은 모래가 좀 많은 산이라서 이른바 사암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 바지 끝을 만약에 정확히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산에 갔었겠구나, 이거를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 비구조적, 간접 관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